여러분, 지금 금융당국 가계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 또 가계대출을 줄여서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여기에 온통 신경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대출 총량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이 가계대출 총량제 안에 말입니다, 전세대출을 집어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선 6%입니다. 6%. 근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 6%가 됐어요. 원래는 5%였습니다. 5 내지 6%로 슬슬 바뀌더니 결국 6%로 바뀌었는데, 지금 6%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작년 말에 보면 1727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까지 87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 5%가 늘어났습니다. 이미 가계대출은 5%가 넘어났어요. 근데 이게 6%까지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포인트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1% 정도면 9월 한 달 동안도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계대출이 6%가 넘어가면 이거는 정부의 금융정책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정책이 붕괴하면 여러분,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장 되는 게 지금 전세대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보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4월에 2조 원가량 늘어난 게 가장 많이 늘어나다가 7월에도 거의 2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1조 9,728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8월에도 1조 6,60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8월 현재 119조 9,670억 원이에요. 그런데 금융당국은요, 이렇게 전세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전세를 빙자한, 쉽게 말하면 B2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영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결국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B2를 한다, 영끌을 한다, 이런 얘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금융당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30대건 40대건 전세대출 안 받는 게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세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나머지 돈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는 남긴다, 그 남긴 돈으로 B2한다, 영끌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난 8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28조 6,6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8조입니다. 작년 12월하고 견주어 보면 말입니다. 작년 12월하고 견주어 보면 28조 6,61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전세대출이 얼마인가 하면 14조 7,543억 원입니다. 14조.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28조니까, 그죠? 절반 넘네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 판단하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달라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계대출, 그것도 전세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르게 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시장은 아니야. 전세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야. 11.6%가 올랐잖아요. 11.6%가 2020년 12월하고 비교해보면 11.62%가 올랐습니다. 예. 전세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게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전세자금 대출을 막을 경우 뭐 무주택자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아니야, 강행해야 돼. 이게 전세 대출을 못 잡으면 가계 대출을 못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전세 대출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돈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전세 대출은 내가 실수요자로서 필요하다는 사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제는 지금까지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아마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DSR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는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떤 식이든 어떤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이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실수요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가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잡음이 있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사람들 있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전세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셨죠?